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호가들도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실거래되는 가격들도 많이 떨어져서 거래된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이나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제가 이제 부동산을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한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해서 시간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택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바로 주택을 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면은 바로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부동산의 가격들이 하염없이 정말 많이 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 회로를 이제 돌리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부동산은 반등을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전에 주택 매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다시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정작 필요한 내 집 마련을 계속해서 늦추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그거죠.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싸게 살 수 있다면은 기다려도 됩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타이밍을,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적정한 가격 그리고 적정한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된다면 이제 하루라도 빠른 시기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저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조금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많은 심리들이 위축돼 있고 그리고 대출의 규제들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을 살려고 해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가수요는 존재하지만 실제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요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망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조정기가 얼마나 될지, 하락기가 뭐 3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4년이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심리하고 하락 포지션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경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부동산을 시작하면서 경매 법정에 처음 가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상가 컨설팅을 하면서 저를 알려줬던 사수분이 건물 컨설팅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고 싶어 하는 그런 매수 고객이 있어가지고 경매 법정에 입찰을 참여할 때 제가 처음으로 경매 법정을 갔었습니다. 뭐 그때 제 나이가 한 25살, 26살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상가 컨설팅 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뭐 조금 있다가 갔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경매 법정에 계단에 빼곡히 앉아가지고 뭔가를 적고 있고 쓰고 있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뇌리에 강하게 박혔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경매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2005년도 이후에는 재개발 바람이 불죠. 그러면서 뉴타운 바람이 불면서 빌라들의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그냥 수도권에 있는 빌라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부동산의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빌라를 살 수가 없으니까 경매 법정까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찰 참여장에 참여를 하고 빌라를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그때 이제 수백 대 1의 낙찰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낙찰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100명, 200명 경쟁을 제치고 1등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쓴 금액이 높으니까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입찰하는 사람이 5명이다, 3명이다, 뭐 2명이다.
이렇다면은 그 2명, 3명, 5명하고만 싸우면 되니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경쟁도 덜 치열하겠죠. 그런데 그런 시장은 극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부동산 물건으로 본다면 특수물건 같은 경우, 하자가 있는 물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쟁률, 낮은 경쟁률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상승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은 하락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경매에 대한 관심이 조금 사그라들어요. 그러면서 경매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위 말하는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만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포지션 시점이 왔다는 것들을 이제 감지를 하면서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더 갖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경매에 대한 경험이 많고 경매에 대한 컨설팅도 많이 하고 한 경험들을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꼭 알아야 되는 부동산의 기술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약의 기술을 하고 경매의 기술, 이 2가지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부동산 재테크를 정말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직장 생활도 하면서 청약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경매까지 언제 배웁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직장 생활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다 경매 배웠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경매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거를 마스터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매를 통해 가지고 내가 경매를 배우고 스터디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친구들하고 술 먹고 그냥 노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물건 분석이라든가 권리 분석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고 입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내가 조금씩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부동산의 고수들 또는 부동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내 측근으로 두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토론을 할 수가 있고, 나의 실력들과 간접 경험 그리고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부동산 상승기나 하락기나 항상 그 시장에 존재해야 된다. 내가 이 부동산 시장에 늘 존재하고 뭐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하면서 내가 이 부동산에 늘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지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이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종잣돈이 내가 세팅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 하락기가 와서 반토막이 됐을 때 계약금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반토막이 되고 10분의 1 토막이 됐는데 내가 계약금이 없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 지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비 지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빼고 경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에 대한 기술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런 기술들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물건을 싸게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전세나 월세나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전세 그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계약을 하는 그런 임대차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고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들지만은 경매라고 하는 도구도 반드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 지인분들을 보면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들 그리고 비주택들 같은 경우를 경매를 해가지고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도 최근에 이제 알게 됐고 저 역시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가장 난제는 그거죠. 대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가지고 피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피스텔 요새 수백 대 1, 뭐 수천 대 1의 경쟁률이 나오죠. 그 이유는 오피스텔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피스텔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대한 그런 그 핸디캡이 없고, 그리고 재당첨 제한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 전세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세금에서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3주택이 되기 위해서 다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 중과를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6%의 세금,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최대의 경쟁률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러한 경쟁률로 인해 가지고 고분양가의 물량들도 나오니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경기 하향 국면을 맞이한 이런 부동산 하락세에서는 그런 아파트들이나 오피스텔들이 고분양가의 물량들이 미분양이 될 개연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너무 수백 대 1이 나온다고 청약이 안 됐다고 감정적으로 청약을 하기보다는 잘 분석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하락기로 들어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하락 국면에서 경매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면 좋아요.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경매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시작했던 2019년도 전부터 경매에 대한 중요성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경매라고 하는 도구는 반드시 배워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은 그 경매라고 하는 절차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실행을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주변의 인맥들을 얼마나 쌓아놨는지가 이제는 발휘하게 될 겁니다. 이 자산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시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조정기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하락기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뭐 2, 3년 정도 더 가게 된다면 아마 경매를 통해서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매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도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뭐 미계약 물량들을 내가 계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매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경매 공부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기로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이제 감소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거래 같은 경우에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대출의 규제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호가가 낮아지면서 실거래가들이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무작정 주택 가격이 끝없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가격에 맞춰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주택 가격이 하락돼서 그거를 내가 맞출 수 있으면은 계속해서 기다리면 되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경매 공부 같은 경우에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 되신 분들은 아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하루에 막 3시간씩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공부가 아니라 관심을 조금 갖는 겁니다, 여러분. 책 한 권, 두 권 사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도서관에 가면 공짜로 빌려볼 수도 있죠. 경매책들 몇 개 빌려본 다음에 괜찮은 그런 책이 있다면 그 책을 하나 사가지고 여러 번 다독해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혼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유튜브도 좀 보고, 또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강의도 좀 듣고 하면서 내가 실력들을 자꾸 쌓아 나가고, 그 주변에 같이 공부하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명, 두 명씩 모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들을 한 개, 두 개씩 관심 목록에 나가지고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지식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경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절차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하나, 두 개씩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2008년도에 그런 시기만큼 뭐 많이 폭락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외부적인 변수가 또 플러스 알파가 되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조정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경매의 낙찰가율이라든가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러한 경매의 기술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1주택자가 되신 분들도 제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많이 보고 계신데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비과세 틀을 깨야 된다. 내가 1주택자인데 이거 2년 동안 거주하고 비과세 받고 또 한 주택 사가지고 또 2년 있다가 비과세 받고, 그렇게 원스텝으로 가게 되면은 큰 부자가 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작은 부자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산을 빠르게 늘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만약에 살고 싶다면 비과세의 틀을 깨셔야 됩니다. 비과세의 틀을 깨고 내가 올바른 부동산 재테크를 공부하고 자산을 늘리고, 그리고 옳은 좋은 입지로, 상향 입지로 부동산들을 갈아타기 하면서 똘똘한 부동산들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월세와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동산들로 적정 배분을 하면서
그래서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 금 이런 것들로 다 분산을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부동산이 제일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오랫동안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비중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나누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경매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저는 저희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한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을 계기로 책이라도 하나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공부를 좀 하시면 늦은 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기가 왔는데 어쩌면은 지금 빨리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늦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부에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충분히 경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례들,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를 중요한 것은 내가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이 당첨되고 노력하고 하지만은 누군가는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행을 안 하죠. 그런 분들은 이제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하게 되지만은 청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입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미래에 가치가 있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 입지를 선택해서 청약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약간 나쁜 타입이지만 당첨을 위해 가지고 내가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나중에 자산의 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동하다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가 차를 타면서도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구독자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찍으니까는 좀 위험해 보인다 해가지고 요새는 차를 운전하면서 찍는 것은 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차를 하고 시간을 내서 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여러분들한테 분양 정보라든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얘기하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세금이에요. 세금, 텍스. 세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팔 때 세금을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느냐, 살 때 얼마나 절세해가지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면은 2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은 세금에 다 직결되게 돼 있습니다. 세금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 영상에서 무주택자 분들이 좀 그래도 많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영상도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세금을 제가 어떻게 절세를 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